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 자료가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이 되는지, 그림 자료가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식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비트맵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벡터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은 픽셀입니다. 컴퓨터 화면상에서 그림은 우리 눈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컴퓨터는 아주 잘게 나누어진 바둑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우리 눈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미지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 화면은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 각각의 바둑판 안에 각각의 색깔이 칠해져서 바둑판이 모여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엘리베이터 층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에도 픽셀의 개념이 사용이 됐네요. 여기 보면은 각각의 하나하나가 점처럼 되어 있죠. 이 각각의 점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는 6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픽셀이라는 것은 전체 바둑판에서 요 점 하나, 바로 요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해상도는 화면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까 화면은 바둑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바둑판이 이렇게 큰 픽셀로 이루어진 바둑판이 하나가 있고 아주 잘게 나누어진 픽셀로 이루어진 바둑판이 하나가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적은 픽셀로 이루어진 화면과 두 번째로 많은 픽셀로 이루어진 화면, 이 두 화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그림을 정밀하게 진짜 이미지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동그라미로 이 두 화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색칠되어야겠죠?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색칠이 되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픽셀이 많은 화면에 색칠을 해서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화면에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동그라미와 유사한 것 같나요? 첫 번째 그림보다는 두 번째 그림이 더 동그라미에 유사한 모양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픽셀이 크고 작을수록 이미지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픽셀이 작고 많을수록 이미지의 정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고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럼 해상도는 어떤 게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해상도가 낮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해상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칸이 하나의 픽셀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픽셀 가로로 10개가 있고 세로로 10개가 있어요. 10 픽셀 곱하기 10 픽셀이죠.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20 픽셀 곱하기 20 픽셀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것이 더 동그라미 같은가요? 하나의 픽셀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픽셀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 이미지는 더 선명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사진에 들어가서 상세 정보를 한번 봐보세요. 사진의 정보를 보면 4032 곱하기 3024라는 해상도가 써 있을 거예요. 이건 바로 가로로 4032개의 픽셀이 있고 세로로 3024의 픽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작은 핸드폰 화면 안에 4,000개의 픽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런 작은 네모칸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진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트맵은 영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트의 지도라는 뜻이에요. 이 각각의 비트, 그러니까 하나의 픽셀이 모여서 그림을 만드는 방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픽셀들의 총 숫자,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의 비율이 화면의 해상도를 결정짓는 방식이죠.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네모들이 모여서 이 네모칸 안에 색깔을 칠해서 큐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림 표현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는 0과 1, 숫자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색인지 여기가 진한 하늘색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트맵 방식은 표현이 되지 않는 곳은 0으로, 그리고 표현이 된 곳은 1로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을 해서 비트맵 그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확대해 봤을 때 이렇게 깨지는 현상을 본 적 있나요? 원래 큐는 이렇게 동그란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픽셀은 각이 져 있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계단처럼 나오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볼 방식은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은 이미지를 수학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랑 위치, 크기, 색깔을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숫자로 표현을 해서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벡터 방식은 비트맵 방식과 다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죠. 벡터 방식에서는 이렇게 수학 함수식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앞쪽은 원의 x좌표, 그리고 뒤쪽은 원의 y좌표, 그리고 마지막은 반지름의 크기로 나타내서 색도 푸른색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아까 비트맵 방식과 다르게 벡터 방식은 확대를 해도 계단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의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벡터 방식은 이렇게 확대를 해도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비트맵 방식은 확대를 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비트맵 방식은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은 선과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비트맵 방식의 장점은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비트맵 방식은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지만 벡터 방식은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맵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핸드폰에 카메라로 풍경이나 인물을 찍으면 사실적이죠. 진짜 사람인 것 같고. 반면에 벡터 방식은 사실적인 표현이 어렵다라는 것이 만화 캐릭터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캐릭터는 색상이 선명하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인물이나 동물과 같은 표현은 어렵죠. 그래서 벡터 방식을 사용하는 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비트맵 방식은 정교하게 색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사실적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비트맵 방식의 단점은 계단 현상이었어요.
그림을 확대하면 픽셀이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픽셀의 크기가 계단처럼 보여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겨요. 반면에 벡터 방식은 화면을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확대해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림을 확대해도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었던 토마토 그림을 기억하나요? 네, 비트맵 방식은 확대를 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져서 계단 현상이 발생을 했고, 벡터 방식은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벡터 방식의 장점은 저장 용량의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비트맵 방식은 이진수로 저장이 되었었어요. 그림이 있는 부분은 1로, 그림이 없는 부분은 0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 벡터 방식은 수학적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 그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맵 방식의 해상도가 1000 곱하기 1000인 그림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몇 개의 픽셀이 필요한가요? 네, 이렇게 100만의 픽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건 저장 용량의 크기도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벡터 방식은 원의 X축과 Y축, 그리고 반지름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색깔, 이렇게 많아야 네 가지 정보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저장 용량이 더 크고 어떤 것이 저장 용량이 더 작을까요? 당연히 이 네 정보를 저장을 하는 벡터 방식이 저장 용량이 더 작겠죠. 비트맵 방식은 1000 곱하기 1000개의 용량을 저장하는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맵 방식의 저장 용량이 더 크게 됩니다.